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8월 1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최근 지수의 반등 속에요, 시장 상승을 견인하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향후 주도주로 자리매김과 함께 가장 큰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현재 2780포인트로서요 연중 고점 부근에 있지만은 지난 2021년 사상 최고가인 3300포인트는 한참 못 미치고 있죠. 근데 해외 선진 주요 증시, 미국의 다우라든지 나스닥,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일본, 대만 등은 이미 지난 2021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사상 최고가가 나타나면서 그 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3000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사상 최고가인 3300포인트까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지수가 3300까지 올라갈 때 과연 어느 종목군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까? 이것이 가장 궁금하죠. 자, 올해 상반기에는요,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어요. 근데 7월달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가 조정을 받으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조선주와 바이오주죠. 자, 이렇게 주도주 자리 다툼이 심한데 이것이 내년까지 어떠한 섹터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까? 그 부분은요, 한번 우리가 실적 전망을 통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 그 중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자, 작년에 6조 5천억 크게 감소했죠. 그 전에 사상 최고가인 96,800원의 주가가 형성될 때 영업이익은 51조 6천억. 그 전엔 2020년도에는 35조 9천억인데 올해 43조 9천억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61조 원, 그리고 내후년에는요 65조 원. 삼성전자의 최대 영업이익 실적은 58조 원 내외였죠. 그러면은 내년에 60조가 돌파가 된다면 당연히 사상 최고가인 96,800원 돌파되면서 1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자, SK 하이닉스도 볼게요. 자, 작년에 7조 7천억 영업 적자인데 올해는 24조 흑자 전환, 내년에는 36조. 물론 내후년의 전망치는 34조 원으로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미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2021년도에 고점을 돌파한 사항이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우리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중소형 종목군으로 임하는 것이 수익률 차원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최근 이소장 증권TV에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중소형 종목은 이 소재 부품주로는 월덱스, 전공정 장비에는 원익 IPS, 그리고 후공정 장비에는 네오셈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원익 IPS의 주가 모습이다. 오늘은 마이너스 200원 약보합 수준이죠. 당연히 어제 크게 올라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이 원익 IPS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소형 종목 중에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월덱스다. 월덱스는 여태까지 실적이 역성장, 그러니까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항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면 올해도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월덱스 우리가 소재 부품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이미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최근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월덱스는 사상 최고가가 31,000원대다. 근데 주가는 지금 23,000원.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반도체 종목이 7월 초 중순서부터 하락폭이 깊었는데 얘는 나름대로 하락폭이 적었다가 다시 그 가격대까지 올라와 주는, 누가 주가 관련 흔적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월덱스는 23,000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 월덱스에 대한 추가 방송은요 우리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다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업황 회복 기대에 따라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크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바이오죠. 7월 달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2019년도에 917억, 2020년도에 2,900억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죠. 그리고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5조 3천억, 엄청난 성장률이에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인 10,000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9,800억, 1조 1,000억, 올해는 1조 3천억이 전망이 되고 25년 내년에는 1조 5천억, 후년에는 1조 8천억까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2021년도 고점인 13,000원은 103만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이수정증권TV에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바이오 종목이죠. 자, 이 작년에 375억 적자, 4분기에 흑자 나왔죠. 그리고 22년도에 1,300억 적자, 21년도에 950억 흑자 나왔는데 올해 582억 흑자, 내년에 1,500억으로 성장, 그 2026년에는 2,700억, 실적이 가파르죠. 그러면은 아무리 못 가도 10만원까지 까지는 가고 그 이후 12, 13만원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실적 성장이 가팔라지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결국은 긴 흐름상으로 시장 상승을 주도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폭이 확대되는 조선주들 한번 볼까요?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월봉 모습입니다. 실적이 올해 1조 3천억, 작년에 2,800억에서 큰 폭으로 성장세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다. 물론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과거 실적과 현재 주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맞지는 않아요. 왜? 합병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삼성중공업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이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10,000원을 하향 이탈한 것이 2015년. 이유는 그동안 흑자가 났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그리고 8년 동안 영업 적자가 이어지다가 작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 2,333억, 올해는 4,600으로 작년 2배 정도 영업이익 증가, 내년에는 7,500억, 후년에는 1조 원대. 그러면은 과거 흑자가 나왔을 때 주가 움직임, 이전에 그러니까는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가 2만원 내외, 1조 원 나왔을 때가 3만원대. 그러면은
올해 4,600억, 내년에 7,500억이면은 최소한 15,000원은 가야 되고 1조가 나오는 내후년에는 최소 25,000원까지는 가야 된다. 물론 중간중간에 완급 조조는 나오겠지만 목표는 낮다. 조선주들 최근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빠르게 이미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14,000~15,000원까지는 삼성중공업 가지 않나 해서 지금 유혹이 많을 거예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이 지금 장중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끌고 가는 것이 낫다. 중간에 완급 조절이 나도 더 간다면 근데도 불안해서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20% 정도만 줄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영업이익 볼까요? 윗부분이 현대자동차인데요. 작년에 15조죠. 올해도 작년과 큰 차이가 안 나고 내년에도 큰 차이가 안 나요. 15조 원대예요. 그렇죠? 후년 2026년에도 16조 원.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난다. 저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바이오 중에 자동차가 가장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그렇죠? 기아 실적을 볼까요? 기아가 작년에 11조 원, 올해 13조 원, 내년에 13조 원, 내후년에 13조 원. 성장세가 별로 없죠? 오히려 살짝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으로만 봐서 보고 우리가 시장 주도주로 부각, 앞으로 크게 시장 상승을 주도할 그런 종목군에서는 좀 가장 약하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금융주들 영업이익 볼까요? 위에 있는 것이 KB금융이고 아래가 있는데 KB금융부터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죠. 그리고 올해 7조 7천억, 그리고 내년에 7조 5천억, 좀 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 얘도 실적 성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성이 없다.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5조 2천억, 내년에 5조 3천억, 그리고 내후년에 5조 5천억. 성장이 가파르지 않죠. 그런데도 상반기에 크게 오르고 지금 7월달 하반기에도 주가가 크게 안 빠지면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는 금융주라는 속성상 얘네들은 실적이 좋아지면은 정부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금리 같은 것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금융주는 실적으로 보지 말고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달라. 그래서 저는 금융주들 실적을 보면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 주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고 뭐 비중을 아주 높일 필요는 없지만은 일정 부분 금융주도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실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5개 섹터에 대해서 주도주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는 가장 높은 것이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조선주는 이미 탄력이 벌써 당기전 빠른 시점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선주. 이 극대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 우리가 어제 장중에 방송을 통해서 동성 화인텍 이미 크게 올랐는데 사기는 부담된다. 그러면 새롭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할 종목으로는 조선 기자재인 동성 화인텍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만 한다. 그래서 조선주는 이제 이 극대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크게 내고 빠져나올까를 고민할 텐데, 가장 먼저 움직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조선주다.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런 말씀드려서 나머지 자동차 금융주, 그렇죠?
우리가 조금 비중을 낮추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